살 좀 쪘다고 무릎까지 아플까? 진료실에서 무릎, 허리 통증으로 오신 분들께 체중 이야기를 꺼내면 가끔 통증이랑 몸무게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이 정말 많습니다. 생각보다 더 직접적으로요. 오늘은 체중이 우리 무릎과 척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그래서 어떤 질환으로 이어지는지,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는지까지 정리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. 무릎은 몸무게보다 더 크게 받아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. 몸무게가 70kg이면 무릎도 그냥 70kg 정도 받겠지.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. 평지를 걸을 때도 무릎 관절에는 몸무게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힘이 실립니다. 왜냐하면 걸을 때마다 무릎이 충격을 받아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몸을 비틀 때는 그 힘이 더 커져서 경우에 따라 4-5배 이상까지도 실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체중이 약 1kg 늘면 걸을 때 무릎이 받는 부담이 약 4kg 정도 늘어난다고요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. 체중이 5kg만 늘어도 무릎 입장에서는 걸을 때마다 짐 20kg를 더 지는 느낌이 되는 거죠. 하루에 수천 수만 걸음을 걷는다면 누적 부담은 정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압박이 오래 반복되면 무릎 안에서 연골이 닳기 시작하고요. 그게 쌓이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무거워서만은 아니에요. 체중이 관절에 안 좋은 이유는 단순히 무게 때문에 눌려서만은 아닙니다. 우리 몸의 지방은 가만히 쌓이는 게 아니라 염증을 만드는 물질을 분비할 수 있어요. 이 물질들이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전반적으로 은근한 염증 상태를 만들고 그 염증이 관절 연골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손상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관절 통증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 같은 곳도 같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. 단순히 눌러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염증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이해됩니다. 정리하면 살이 찌면 무릎이 받는 부담은 두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. 위에서는 무게로 눌리고 안에서는 염증 때문에 더 닳는 느낌이 생깁니다. 그래서 체중 관리는 관절 건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. 허리도 똑같은 영향을 받아요. 무릎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. 척추, 특히 허리도 체중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배 쪽에 살이 붙으면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데 그러면 균형을 잡으려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기 쉬워요. 이 자세가 오래가면 허리뼈와 그 사이 디스크가 계속 무리를 받게 됩니다.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압력이 계속 들어가면 점점 약해지고 닳습니다. 그러다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 신경을 누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요. 또 하나는 근육 문제예요. 배가 나오면 그걸 받쳐줄 허리 주변 근육, 코어 근육이 오히려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받쳐주는 힘은 줄었는데 부담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허리 통증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체중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환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무릎 쪽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이것은 연골이 닳으면서 통증과 뻣뻣함이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. 반월상 연골 손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무릎 안에 반달 모양의 연골이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. 허리 척추 쪽으로는 허리 디스크가 있고 이것은 디스크가 밀려 신경을 누르는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척추관 협착증도 있는데요.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인데 체중 부담이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요. 발 쪽으로는 족저근막염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. 발바닥도 온몸의 무게를 받는 곳이라 체중이 늘면 뒤꿈치 통증이 생기기 쉬워져요. 근데 제일 힘든 건 이것들이 생길 수 있는 악순환이에요.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악순환입니다.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그러다 체중이 늘어나 버리면 늘어난 체중이 다시 관절을 더 아프게 만들고 이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통증 관리랑 체중 관리는 따로 가면 힘든 경우가 많아요.
둘을 같이 잡아야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나요? 치료는 보통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. 첫 번째, 가장 먼저 체중 감량입니다. 사실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조금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나 관절 부담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은 5%에서 10% 정도만 감량해도 의미 있는 변화가 주어진다고 하고 있어요. 약이나 주사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 치료에는 체중 관리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두 번째,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입니다. 아픈데 무슨 운동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핵심은 저강도 운동입니다. 예를 들어서 수영, 물속 걷기, 실내 자전거 이런 운동들은 무릎에 충격이 덜 가면서도 체중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허벅지 근력, 코어 근력까지 키워주면 관절을 근육이 더 받쳐주게 됩니다. 세 번째, 통증이 심하면 적극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. 통증이 너무 심하면 운동이나 생활습관 조절이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병행 치료가 필요해요. 물리치료나 소변 진통제부터 시작해서 상태에 따라 주사치료, 도수치료, 체중벽화 같은 방법을 같이 할 수 있어요. 통증은 어느 정도 잡아야 운동도 하고 체중도 관리할 수 있거든요. 네 번째로는 그래도 안 좋아지면 수술 또는 시술을 고려해보는 방법입니다. 만약에 호전이 없거나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관절경 또는 인공관절 수술, 척추 시술 또는 수술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어떤 치료가 맞는지 사람마다 병의 진행 정도마다 달라서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해요.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정리하자면 체중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절 건강 요인입니다. 나이와 유전은 어쩔 수 없지만 체중은 관리할 수 있고요. 그 노력이 환자분들의 무릎과 허리에 실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무릎이 자꾸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자주 아프시다면 참고 방치하는 것보다 지금 내 관절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먼저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상태를 알아야 체중 관리든 치료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. 지금까지 골든타임 365 정형외과 이승우였습니다.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